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송 난사범 대응하기입니다. 우리가 메인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 관련해 가지고 상대 배우자가 우리 쪽에다가 각종 민형사 소송을 별도로 거는 것을 제가 소송 난사범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메인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유형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제일 많은 이제 부정행위 난사범, 돈과 시간이 많은 난사범, 찌질한 소송,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제가 해봤고요. 제일 많은 유형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80%가 부정행위 난사범이에요. 요즘에는 부정행위 난사범 무슨 뜻이냐, 상대 우리가 B라고 할게요. A가 본인이 바람을 폈어. 본인이 바람 잡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내가 책이 잡혔잖아. 우리한테 부정행위 증거가 잡히니까 미안하다는 사과는커녕 역으로 우리한테 대해서 각종 민사 형사 소송을 거는 것을, 이런 사례가 많아요. 난이도는 뭐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그리고 제일 조금 힘든 것은 상대 배우자가 돈도 많고 시간도 아주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어. 메인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재산을 많이 뺏길 것 같거든, 우리 쪽에. 그러니까 다른 기타 등등의 소송을, 민형사 소송을 걸어서 우리를 한번 압박을 해보겠다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이제 돈과 시간이 많은 난사범.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조금 힘이 들겠죠. 그리고 기타 찌질한 소송, 이 찌질한 소송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미 재산분할 소송 다 끝났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본인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장 못했던 거, 요런 거 아주 마이너한 것들 주장해 가면서 각종 뭐 소송 다 끝났는데 민사소송 걸어오는 경우, 찌질한 소송,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짜증이 날 뿐이고 우리가 다 기각시킨 다음에 소송 비용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찌질한 소송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따로 영상을 찍어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제를 요걸 빼고요. 찌질한 소송은 빼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정행위 난사범과 돈과 시간이 많은 난사범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대응책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지침대로 가셔야 돼요. 어쨌든 이 난사범이라는 것들은 소송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제기를 하는 거잖아. 뭐 상대방의 손발을 우리가 묶고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제기가 된 이상, 민사든 형사든 여러 가지로 갈래가 들어오는 이상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을 현명하게 잘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의 소송 상대방이 이렇게 난사범이다. 그러면은 일단 내 입장에서는 이걸 대응을 해야 되니까 내 입장에서도 돈과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상대방이 형사 고소했다. 어쨌든 근데 내가 또 형사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거를 내가 일단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어쨌든 뭐 메인 소송에서 내가 이기면 다 좋은데 어쨌든 상대방이 크든 적든 나한테 소송 난사를 걸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죠. 소송 과정에서는 항상 변수, 위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차피 뭐 미래를 알 수도 없는 거고 상대방의 손발을 묶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상대방이 자기가 되는 소송이든 뭐 되지도 않는 소송이든 나한테 막 여러 가지를 걸어왔을 때는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멘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위기라는 걸 하나 겪었다고 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건 게 정말 경미한 거고 뭐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멘탈 관리가 안 돼버리고, 내지는 메인 소송을 지금 진행하는 이혼 변호사와 괜히 나 짜증나니까 뭡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 편은 소송이 시작되면 배우자는 적군이고 우리 편은 나와 내 변호사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같은 편.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는 짜증나고 위기가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차분하게 대응을 모색하셔야 되지, 너무 내가 불안감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속으로는 힘들 수 있어. 뭐 우리가
절대로 상대방한테 힘든 기색을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 소송 상대방, 내가 배우자였지만 이 A는, 우리가 비었을 때 A는 적군이에요. 적군이 포 하나 날렸는데 그거 내가 아파 죽겠다고 잉잉거리면은 상대방은 너무 신이 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더 끌어다가 나한테 포를 여러 발을 더 날릴 거예요. 내가 돈과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다 들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지연한다든지 내지는 이렇게 소송 난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괴롭다, 소송이 지연되니까 괴롭다, 소송 난사가 되니까 괴롭다는 티를 내면 상대방은 더더욱이 신이 나서 소송 지연, 추가적인 소송 난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적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투 경기에서도 내가 지쳤을 때 절대로 내가 지친, 아픈 기색을 안 하는 것도 소송에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힘든 기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더 강인하게 역으로 칠 수 있으면 친다든지 이런 전략을 펼쳐야지, 오히려 소송 난사가 5개 이루어질 게 우리가 강경 대응을 하고 제대로 그냥 별로 타격감이 없는 느낌으로 해버리면 하나로 그친다는 거예요. 괜히 상대방을 신나게 해줬다가는 하나로 막을 거를 뭐 5개가 들어올 수도 있다. 두 번째, 자, 내가 어쨌든 짜증나는 상황임을 인지했어요. 돈, 시간 들어가고 내 멘탈 관리해야 되고 내 짜증나는 상황임을 인지했어요. 자, 이제 멘탈 관리했어. 그러고 나면은 효율과 전략으로만 대응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어차피 상대방이 나한테 포를 쐈기 때문에 가장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이 지금 감정적인 거를 내가 1단계에서 어느 정도 했다면 뭐 어쩌겠느냐, 상대방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나를 공격했는데, 그리고 우리 쪽에 돈과 시간이 없다는 뜻은, 상대방이 돈과 시간이 많다는 뜻은 뭐냐면, 이혼 소송에서 보면 A가 재산이 많고, 그죠? B는 현재 재산이 없다는 거지. 이혼 소송 끝나면은 B가 재산 분할로 받을 재산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송 과정에서 1년 플러스 알파로 시간이 들어가는 기간을 내가 비용을 견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소송 난사가 들어오더라도 짜증은 나지만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된다. 어차피 나는 반드시 이혼 재산 분할 받아가지고 너를 박살내서 너의 재산을 내가 50% 가까이 뺏어올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걸 견디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 난사 들어왔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막 형사고소 당하고 민사소송 들어왔어요. 그 변호사도 없지. 하지만은 나는 지금 누가 있어요? 나의 이혼 변호사가 있죠. 이혼 변호사랑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를 하셔야 된다. 이혼 변호사 이런 거 다 대응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간단한 형사고소를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상대방이 걸었어. 그러면은 저는 따로 형사 변호사 선임해라는 말씀도 안 드립니다. 의뢰인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팁을 다 드려. 상대방이 고소해 놓은 거 되지도 않는 걸로 걸어놨다, 결론은. 그리고 상대방이 교묘하게 진실을 기반해서 형사고소했으면은 우리도 문제 여지는 있었으니까 형사고소를 했을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잘못한 10점짜리를 잡겠다고 거짓말을 80을 섞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의뢰인한테 이 비용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혼 사건 하면서 우리 의뢰인이 뭐 이런 고소가 들어왔어요 이러면 제가 간단한 사건은 1번 팁을 드려. 그래서 조사받는 요령도 알려드리고, 혼자 가가지고 상대방이 고소장 열람 복사해서 본 다음에 상대방이 뭐라 주장했으니까 가가지고 요렇게 진술해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간단한 사건은 요렇게 진술하면 그냥 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이 거짓말을 섞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영리하게, 이런 거는 제가 비용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팁으로서 해결을 해버린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상대방이 거짓말 많이 섞어놨고 억측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내가 문제될 거리가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시비해가지고 나한테 민형사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는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가 나뉘어요. 이 민형사 소송이 우리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이거는 제가 이혼 변호사니까 관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민형사 대응을 할 때 제가
조력을 제법 많이 해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민사 형사에. 그리고 이거랑 완전 별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민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선별을 해가지고 효율이잖아. 최대한 비용을 안 들이고 간단한 그냥 비용을 안 들이고 팁으로서 해결해야 될 거는 이혼 변호사한테 조력을 잘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조력을 잘 받아가지고 몇 마디 요령대로 해서 해결이 되면 되고, 만약에 이게 제 요령대로 해서 첫 조사 갔는데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제대로 대응해야 될 사례로 넘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처음부터 무조건 뭐 상대방이 고소할 때마다 내가 변호사비를 수백씩 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지치고, 나도 돈과 시간이 많으면은 이건 상관없어요. 다 제대로 대응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은 돈과 시간은 항상 한정적인 거니까 일반 의뢰인들 관점에서는 간단한 사건은 간단하게 처리하고 이걸 일단 선별해 가지고 제대로 대응할 것들에 좀 시간 비용을 들여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상대방이 소송 난사 걸잖아요. 이 성향 자체가, 난사를 했다는 성향 자체가 뭐냐면 상대방이 미치광이 전략 비슷한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너 한번 기 죽어봐 이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방어만 한다고 너무 급급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혼 매인 사건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건다거나 기타 등등의 소송을 하는 거를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하지만은 상대방이 소송 난사를 걸어올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는 관점에서 우리도 공격할 거리가 있다면 공격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상대방도 주춤거리기 시작한다. 자기는 5가지를 공격했는데 우리가 5가지를 다 방어만 하면 뭐예요? 자기 A는 손해본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방어에 성공해도 우리가 피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두 개 걸었을 때 우리도 역으로 걸 수 있는 게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공격하고, 공격할 때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내가 힘들다는 거 티내지 말고 상대방이 미치광이 전략을 펼쳤다면 나는 더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선 제압을 끊어내야지. 이거 지금 난장판 싸움으로 가면 너가 더 피해를 본다는 걸 확실히 인식시켜 줘야지 줄어듭니다, 보통.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때는 공격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잊지 말아요. 지금 우리가 상대방이, 보세요. 상대방이 난사를 했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메인 소송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상대방이 이렇게 난사를 하는 또 다른 목적은 뭐예요? 이 메인 소송에 대한 우리의 제대로 된 대응을 흐리고 싶은 거지. 여러 갈래로 쟁점을 여러 갈래로 만들고 정신을 팔리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소송 난사를 대응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메인이 이혼 재산 분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제일 신경 써야 될 건 이거다는 것이고, 여기서 설령 우리가 시비거리가 잡혀가지고 마이너하게 뭔가 형사고소가 돼서 우리가 벌금이라도 받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나한테 최소가 되게끔 해야 되고, 심지어 이 부정행위 난사범 있죠. 본인이 부정행위 해놓고 나한테 소송 난사를 걸었다면 소송은 이미지전이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건 소송 난사가 합당하든 아니든 간에 상대방 이미지를 나락 보내가지고 거의 끝장을 봐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판사님 봤을 때는 너는 부정행위를 했으면 상대 배우자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못할 망정 온갖 것으로 허위 고소와 난사를 되지도 않는 거 시비 걸어가지고 고소를 걸어놨네. 보통 이 소송 난사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겠어요? 부부 같이 사업을 했어. 사업하는 과정에서는 세금을 좀 덜 탈루했다든지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다든지 법인의 자금을 뺐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겠지. 같이 해놓고. 이해됩니까? 근데 이혼소송 들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횡령했지, 너 세금 포탈했지 하면서 자기는 부정행위 해놓고 소송 건다고요. 근데 이혼소송에서는 세금을 포탈했든 말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나라에 대한 잘못은 될 수 있지만 결론은 A, B 부부 간의 분쟁에서는 너는 부정행위 해놓고 상대 배우자가 사업할 때 알게 된 지식을 악용해가지고 온갖 사업도 운영 못하게 온갖 민형사 소송을 걸어놨구나, 괴롭혔구나.
그래서 넌 재산 분할해서 나락을 보내주지, 판사님이. 그렇게 해서 부정행위 난사범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이 많은 난사범은 어쨌든 괴로워요. 그러니까 나도 그 대비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지만 최대한 효율적 전략으로 펼쳐가지고, 상대방은 100의 노력이 들어갔는데 나는 50의 돈과 시간으로 해결을 해버리면서 효과는 더 좋아버리면은 상대방은 아무리 돈 많아도 더 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메인 소송에서 상대방이 돈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재산 분할에서 엄청 받아올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거의 끝장을 봐놔버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긴다. 하지만 소송 상대방이 A의 의사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시비거리가 없는 게 제일 좋고, 시비거리가 있더라도 메인 소송을 잘 줄기를 잡고 가고 기타 등등의 소송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소송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송 난사를 케이스죠. 재산이 많아. 그러니까 이혼 소송도 재산 분할 소송도 한 2년 가까이 했어. 소송도 뭐 기타 등등의 소송 무지하게 많이 했어. 그러면은 나중에 이혼 변호사랑 의뢰인하고 거의 전우애가 생깁니다. 너무 전장에서 많이 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뭐 우리 의뢰인이 저보고 이제 다 거의 마무리 될 쯤에는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뭐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안타까운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면은 재산 분할에서 재산 분할이 되게 큰 소송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재산 분할을 거의 받아오는 경우였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부정행위 난사범이었어. 근데 우리 B가 A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서 살짝 이렇게 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폭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행위 난사범이 역으로 막 폭행 고소 걸고 기타 등등의 막 형사 고소를 온갖 걸 다 잡아서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의뢰인 B가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형벌이 벌금이라도 되면 본인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국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2개월 소송이면 거의 10개월 이상 다 됐기 때문에 한 1개월만 더 버티면 제가 몇 억의 재산 분할을 받아들이고 위자료도 막 수천만 원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상대방이 말미에 막 소송 난사를 거니까 이분이 그냥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또 의뢰인 보고 벌금 받더라도 끝까지 버텨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잖아. 시비거리가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뭐 폭행이니 뭐니 시비거리가 일부라도 걸려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시고, 그래서 저도 소송을 다 종국까지 다 끌고 왔는데 본인이 재산 분할해서 엄청 그냥 포기해버리고, 상대방은 재산 뺏기기 싫으니까 너 내 재산 안 건드리면은 다 취하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소송 난사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소송 난사는 함부로 하는 게, 우리가 A 입장이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메인 소송에서 나락이 간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 난사범이면 일단은 내가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은 맞고,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멘탈이라는 게. 하지만은 현명하게 한 발 한 발 대응하셔가지고 진짜 그 국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